표호 살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가리, 한 번은 칼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본격적으로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시점 핵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5월 15일 날 절단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절단했죠. 이 부분이 금년도 겨울 전정 때 이 주지가 길어가지고 여기 카팅을 했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자랐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카팅을 하지 않았죠. 이 부분만 겨울에 카팅을 했습니다. 주지가 길기 때문에. 변한 모습 보시면은 이 안쪽으로 내부 쪽에 눈이 잘 발달돼 가지고 단과지가 발생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는 금년도 겨울에 카팅했는 모습입니다. 역시 주지가 길기 때문에 카팅을 해 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단과지가 나오고 꽃눈이 충실하게 형성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뼘 금년도 5월 15일 날 카팅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단과지, 꽃눈이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절단 후에 이렇게 자란 모습이 되겠습니다. 절단하지 않는 모습의 길이, 절단 후에 발생되는 길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안쪽에 정부수를 차단했기 때문에 눈발달이 순조롭게 잘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에 맞게끔 신초의 길이가 기냐 짧으냐 또는 강하냐에 따라 가지고 절단의 강도는 달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응애 발생이 상당히 많죠. 참 착과량이 많네요. M26 금년도 5년 차입니다. 착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부 제거해도 좋겠는데 가온주께서 제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이 부분은 가온주께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제가 자꾸 들락날락거리면서 듣따라 이런 말씀을 제가 못 드립니다. 한두 번 말씀드리고 최종 결정은 가온주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적과량이 너무 적거나 착과량이 많다 보면은 나머지 부분에 이 꽃눈이 부실해집니다. 패거리 경련결실 유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나무 체력에 맞는 적정 착과량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과다 착과되다 보면은 꽃눈 형성이 불충실해질 수가 있다. 꽃눈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내내 보면은 가꽃눈, 즉 가꽃이 있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다 결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씀드리고, 금년도 주요 핵심은 현재까지는 응애입니다. 전박이 응애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다행히 이 밭은 현재 제가 관찰해 보니까 응애는 보이지 않고 있다. 엽색과 과비대도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 7월달은 사람도 힘들고 사과나무도 힘들고 하는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잎의 동화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최저로 떨어지는 시기가 바로 7월달이다. 갈반이 오게 되면은 갈반 때문에 그렇고, 응애를 많이 먹게 되면은 또 응애 때문에 그렇고, 비가 와도 햇볕이 쨍쨍 내리쬐도 잎의 동화 능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잎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열매의 비대는 물론 가을의 최종 착색과도 연관이 됩니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전박이 응애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양량과 추질 pH의 조정, 두 가지 약재의 혼용 살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가지 가지고는 절대 응애를 밀도를 감소시키기가 어렵다. 경험상 봤을 때 두 가지 약재를 같이 혼용하셔가지고 충분한 양량, 수질 pH 조정 다운이죠. 최하 5.5까지 다운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밀도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응애는 절대 맞지 않으면 죽질 않습니다. 무조건 응애 몸에 피부에 직접 약재가 도달돼야 됩니다. 도달되지 않고는 응애를 박멸시키기가 어렵다. 아울러서 7월 달에는 탄저병, 겹무늬 썩은 병, 심식나방류, 전박이 응애 이런 것들이 핵심 방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미국 선녀벌레도 일부 보이는데 그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외래해충은 소소한 방제가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바로 전박이 응애입니다. 응애는 발견이 늦게 되면은 역시 방제도 늦게 되죠. 초기 대응이 미흡하게 되면은 그 피해가 아주 급증할 수가 있다. 과거에 일개면 전체가 응애를 다 먹인 적이 있습니다. 가수원에 동네에 들어가면은 동네 전체가 빨갛습니다. 가수원이. 그때는 응애약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약이 제 기억에 보라매, 액상, 그 다음에 산마루, 피라니카 이런 약들이 있었죠. 그 약 이외에는 응애약이 재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약이 가장 최선의 약이었고 최고 좋은 약이었습니다.
그 약도 내성이 와가지고 응애가 3일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소주도 같이 약에 섞어보고 퐁퐁도 섞어봤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이 하나 둘씩 개발돼 나와가지고 응애를 우리가 큰 무리 없이 잘 막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응애가 별로 없다가 금년도에 유독 응애가 많이 발생되었다. 주요한 원인은 고온이 가장 큰 문제다. 응애는 고온성 해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찰 잘 해야 되는데, 지난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응애 초기 발견이 많이 늦었다. 때가 되면 약을 쳐야 되는데 약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내성 문제라든지 응애의 어떤 확산 속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응애가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고, 아직까지 다녀보니까 응애 밀도가 많습니다. 연속 3번 재차 살포하신 분들은 그나마 제가 보니까 잎색이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은 잎 전체가 누렇습니다. 잎이 누렇게 되면은 잎은 갈반온 잎과 진배가 없다. 즉 낙엽된 잎과 똑같습니다. 왜? 잎의 도화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잎이 되겠습니다. 가을에 가보시면은 이게 만지면 퍼석퍼석이 다 부서집니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갈반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응애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각별히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늦가을에 응애가 발생되는 가수원도 있습니다. 그런 밭에 가보시면은 역시 색깔이 나지 않고 당도가 떨어집니다. 물론 꽃눈도 충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애가 주는 피해는 막중하다. 그래서 응애를 반드시 밀도를 낮추고 최대한 박멸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장마기 때는 아무래도 뿌리가 바닷물에 잠기는 침수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기는 이래 보여도 내 가수원에 배수가 잘 된다 그렇게는 말씀을 사실 저한테 많이 하십니다만, 제가 이 나무가 고사되는 원인을 정밀하게 확인해 보면은 나무를 캐내고 한 50cm 60cm 구덩이를 파고 한 일주일간 놔둬 보십시오. 그게 물이 내에 차오릅니다. 주로 침수 상태, 뿌리가 물속에 잠겨있는 호흡불량에 의해서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밭에 배수 조건이 잘 된다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의외로 한 밭자리라도 배수가 불량한 곳이 듬성듬 있기 마련이고, 그 자리에 식재된 나무는 고사 위험성이 있다. 그 다음에 7월 한 25일 전후 또는 이후가 되면은 엽소 증상이 상당히 전국 가수원에 많이 발생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엽소 증상의 원인은 장마기 집중호우와 폭우 때문에 토양이 과습해집니다. 따라서 뿌리는 호흡이 불량해질 수밖에 없다. 이 약해진 뿌리로부터 양수분 공급이 나빠지게 되고 잎의 수분 증산량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 뿌리가 뒷받침해주지 못함으로 해서 잎의 탈수 증상이 오게 됩니다. 주로 이 신엽보다는 노화된 잎에서, 노엽에서 그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또 잎색도 갈별하게 됩니다. 사과나무는 체내 수분 유지를 위해서 잎에 이 기공들을 닫게 됩니다. 비가 그치고 햇볕이 내리쬐게 되면은 이 이파리의 엽온이 상승해서 조직이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제가 미량 원소를 적극적으로 토양 시비를 권장드리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늘 강조드렸던 빅그린은 마그네슘 및 동화 사몰 형성되는 그런 촉진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이 장마기 때 또 고온기 때 해주면은 상당히 잎의 동화 능력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응애 피해가 많은 가수원에서는 제가 강조드렸던 빅그린 제제 이런 것들을 한 1회 내지 2회 정도 살포하시면 잎의 기능 회복에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고온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햇볕에 장기간 노출된 열매 위주로 일부 일소 피해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착과 방향은 서남 쪽에 위치한 과실, 대목으로는 M구 작은 대목일수록 그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착과되어도 일소 피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일소 피해가 더 많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방향이 지금 서쪽 방향인데 상당히 일소 피해의 일부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열매, 기부에 착과돼가지고 요동도 없는 열매, 이런 열매는 일소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일부 일소 피해 징후를 보이고 있다. 여기도 어깨 부분에 일소 피해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늘이 전혀 없죠. 햇볕에 오랫동안 노출됐기 때문에 일소 피해에 더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때는 우리가 탄산칼슘을 일소 피해 보이기 전에 보이면 듣습니다. 뭐든지 병도 그렇고 일소피해도 그렇고 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애도 마찬가지고, 그런 징후, 그런 시기가 되면은 탄산칼슘을 별도로 1 내지 2회 정도 일주 간격 또는 10일 간격으로 살포하시면 다소 도움이 된다. 여기는 가지를 아마 벌써 봄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만, 지금 이게 7월달 7월 중하순 돼가지고 열매 굵어지면은 많이 늘어집니다. 그때 가지를 잡아당겨 올리면은 착과 부위 위치가 변환되기 때문에 일소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방제가 중요하죠. 여기는 보니까 도장지 딴 흔적이 없습니다. 도장지 나올 여력도 없고 지금도 도장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장지가 없습니다. 발생된 도장지는 이와 같이 추를 통해서 직하양 유인을 다 했기 때문에 도장지가 더 없어 보이죠. 여기도 유인하셨고 여기도 유인을 하셨습니다. 신초를 전부 다 해마다 유인하다 보니까 도장지가 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직립성 순을 한 편 됐을 때 약 84g의 추를 달아가지고 직하양 유인, 즉 결과지화 유도시킨다. 영양성장되는 신초를 추를 달아가지고 성식성장화, 즉 꽃눈화를 유도하는 추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밭은 추를 다는 농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매도 많고 꽃도 형성이 잘 됐고 신초 마감도 잘 됐습니다. 2차 순 발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틀 징후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방법이 있어가지고는 관리를 잘 진행하고 계셨다, 이런 평가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장지가 많다는 그런 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7월 하순 경대해 가지고 물론 농약의 방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속속도 약이 잘 들어가야 됩니다. 가지에 부딪혀 가지고 약이 수가 내부가 도달하지 못하고 또 약을 뿌리면은 도장지가 막 걸려 가지고 약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다 가려막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약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응애가 번식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방제를 위해서 우리가 도장지를 일부 제거하십니다만 전체적으로 많이 따시면은 일수 피해 취약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절대 제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어느 달마다 중요하지 않는 달이 없습니다만 특히 7월달은 가을로 가는 최종 길목에 있는 달로서 병해충 발생이 본격화되고 그 병증이 드러나는 달이 되겠습니다. 응애의 밀도를 획기적으로 낮추지 못하게 되면은 8월달에 정말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착색도 나쁘게 됩니다. 아울러서 가리와 칼슘을 번갈아가며 살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열매에 질소 니트로겐이 자리를 꽉 메꾸기 전에 야금야금 가랑비처럼 칼슘을 흡수를 시켜 주셔야 합니다. 가리도 마찬가지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을 착색의 바로 지름길이다. 추가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보온기 때는 다종 혼용 살포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연면 시비도 본래의 권장 농도를 지켜 주셔야 합니다. 잎의 동화 기능이 연약한 상태에서 과다 혼용과 과다 살포는 농도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가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고온기 때는 농약을 제벌 살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월 중순에는 벨란수화제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살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7월 하순에는 후론사이드와 바이코를 혼용 살포 권장드리겠습니다. 델란수화제 플러스 트레본 수화제 1.5봉, 응애약 다이마이트 플러스 페로팔 1.5봉 플러스 마코피카, 또는 후론사이드 수화제 플러스 바이코 2봉 플러스 신기록 D 플러스 마코피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합을 하셔가지고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일란 이안을 서로 바꾸어 가지고 교호 방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칼슘의 지속적인 살포, 가리의 연면 살포, 한 번은 가리, 한 번은 칼슘, 이런 식으로 AB 이런 식으로 교호 살포를 권장드리겠습니다. 27년도부터 사과콜라 밴드 VIP 밴드 회원들께는 제가 매월별 가원관리 작전 지도를 제작해서 자택으로 우송해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장마기 때는 가수원이 전체적으로 과습 상태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통풍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재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열과가 많은 가수원이 있습니다. 해당 가수원에서는 열과 제로를 지금 시점에 1차 살포를 하시고 8월 상순경에 2차 살포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7월이 가을의 강을 서서히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 TV였습니다.